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요동치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주가 하락에 대한 이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지수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에 연준 의장의 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제한된 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1타 강사님 모셔볼 텐데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문종 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흑돌과 백돌 오늘 저와의 커플룩으로 이렇게 와주셨는데 아니 어제 상승이 신기루 같아요. 하루 네. 만에 좀 이렇게 지수 흐름이 반대로 연출이 됐는데 오늘 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뭐 분석할 게 뭐 따로 뭐 있겠습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뭐 공매도 금지 전격적으로 나오면서 그 아주 하늘 품은 그냥 울분의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 너무 과하게 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약간 매물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제 거의 양봉 하나가 10월 한 달 빠진 거를 다 메꾸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적당히 이렇게 좀 물량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차피 차근차근 연말 연초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장에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좀 밀려나는 흐름이었는데요. 아직 남은 이 2달 동안 연말장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문종 강사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자세한 이 시황 이야기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황 이야기 실시간으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선 에코프로가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전일 굉장한 시세를 보였다가 오늘 장에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만이 좀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한미 반도체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두산 로보틱스는 반면에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펩트로는 이 당뇨, 비만 치료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또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글우드레까지 나와 있는데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에코프로가 우선 3%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한미 반도체가 무려 7%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펩트론과 잉글우드램은 각각 10%, 11% 시세를 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의 주가 흐름은 또 어땠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코프로부터 살펴볼 텐데 어제 이 공매도 금지 이슈로 굉장한 시세를 보였었죠. 오늘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쉬어가는 반면에 에코프로만이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에코프로가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이 3분기 매출액은 16% 상승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반면에 69% 감소했다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7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자, 다음 한미 반도체 살펴볼 텐데 AI 관련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66,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7%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가다 오늘 장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에서도 로봇주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우리 국내 지수가 어지러운 지수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펩트론인데요. 펩트론의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세계 1, 2 제약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시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두 파이프라인에 대한 독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베팅액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장 막판에 강한 시세를 주면서 1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잉글우드랩입니다. 화장품주들이 어제 오늘 이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나가주고 있는데 잉글우드랩은 미국 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국내 식약처와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협력 강화를 나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씩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강사님. 네. 아, 흑돌이시군요.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순서대로 뭐 하죠. 심플하게. 아, 네. 아무래도 이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도가 네. 굉장히 높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도 오늘 선방했다라는 네. 평가들이 우세하거든요. 저희 에코프로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뭐 오늘 5종목이 굉장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이렇게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들 같아요. 각 그 섹터별로 대표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오늘 어제 급등을 하고 뭐 상한가를 뭐 오전에 빡 들어갔는데 뭐 잔량이 한 12만 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게 안 풀리고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제 그 배터리의 거의 뭐 통안의 그 급등 거기에 이제 그 대장 노릇을 했다 그렇게 보시고 에코프로는 사실 뭐 말 많고 탈도 많고 그렇죠. 그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120만 원 이상부터 해서 7월 달에 이제 그 오버슈팅을 줄 때 거의 그냥 그 불처럼 그냥 막 쏴 올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유증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뭐 한 12%까지 오전에 급등을 또 추가적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제 차익 매물 소화하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 일단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염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비단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종목들 대부분을 그런 전략으로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주구장창 이 배터리,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그런 핵심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제가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언급을 이제 굳이 안 하는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좀 한 게 7월 말 8월부터 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관심을 아예 끄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이 불쇼를 하는 그런 버블이 좀 섞인 그런 시점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기에 또 좋은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야 이거 좋구나 하고 이제 막 그냥 또 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거의 안 드렸었는데 자 이제는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인 전략은 어쨌거나 지금 부러진 상태예요. 핵심 소재들이 큰 버블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3개월 동안 목도하듯이 이제 그 상당히 부러진 상태죠. 지난 9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하락을 어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양상이 나왔어요. 주로 이제 그 신용을 해서 질러대신 분들이 거의 뭐 그 깡통을 차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매도를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한 신용 매물이 계속해서 겹겹이 나오면서 59만 원까지 고점 대비 61% 하락을 했습니다.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고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존버를 하려고 샀는데 사실 존버 장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말이 쉽지 주가가 오를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있지만은 지금처럼 지난 3개월의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굉장히 상처도 받고 굉장히 뭐 불안초조하고 그런 상태의 대부분이 그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존버라고 해서 나는 장기 성장을 갖고 간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점에 물려서 나는 그냥 간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요번에 3개월 동안 겪으셨잖아요. 존버, 장투, 그렇게 함부로 쓰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 주가는 일단 부러진 시세를 추스려야지만 또 가요. 그래서 배터리를 종합적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인 요인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이제 고점을 뚫고 정확히 61%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 고가까지 하면은 약 57% 상승을 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위에서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120만 원 이상, 150만 원까지. 실질적으로 요거는 오버슈팅이다. 그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20만 원에서 MSCI 그 이슈가 좀 있으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거꾸로 밀려 내려왔죠. 이거는 이제 공매도죠. 요거는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이제 펼쳐진 부분이고 이게 이제 80만 원 전후까지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야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여기서 더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공매도를 더 치면서 주가를 하락하니까 개인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 그 시장 기준으로 해서 9월 달까지 개인 신용이 약 2조가 좀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10월 한 달 동안에 약 3조 8천억이 털렸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포함해서 배터리 주식들이 전부 다 지난 6, 7월 달에 신용 잔고를 보면은 급격히 이번에 감소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결국은 개인분들이 올리고 개인분들이 이거를 공매도 하지만 공매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 신용이 더 언더슈팅을 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매도 이슈가 있으니까 공매도 그 코스닥의 넘버 1이 에코프로고 넘버 2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럼 이번에 어제 상한가가 동시에 딱 들어간 거는 결국은 공매도에 대한 그냥 그 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일부 사모펀드, 기관의 사모펀드도 매수세가 있는 거는 이참에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어차피 이참에 조금씩 쇼커버링을 하자. 그런 것도 지금 섞여서 매수 수급이 들어온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95만 원 전후에서 일단은 그 한번 걸리는 그런 선이 되고요. 지난 10월 달에 한번 빠진 거를 어제 오늘의 그 상승으로 이틀 만에 10월 한 달의 하락분을 그대로 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아무리 좋은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연초부터 해서 제가 강의할 때부터 여기 한번 꺾어주고 이거 슈팅을 줬으면은 결국은 지금의 이 자리는 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요 자리가 지지가 된 부분이다. 중기 조정이에요. 이거는 중기 조정이고 단기적인 전략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주식은 정배열 상태에서 이평선이 20선, 60선, 120선, 240선이 쭉 정배열 우상향을 할 때 그거를 딛고 가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역배열 상태예요. 부러진 거는 당연히 수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은 약 100에서 120만 원 전후 그 정도 반등까지 좀 이어지면은 이거를 몰빵해서 나는 장기 갈랜다 하면은 뭐 할 수 없고요. 하지만은 거기서 좀 더 섞어서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초이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속 시끄러운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또 문종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타율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이 섹터 관련한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볼 텐데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이 HBM 관련한 종목들이 좀 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한미 반도체 사실 뭐 이것도 배터리를 1월, 2월 달에 계속해서 밀 때 거기 한 비중 한 20-30% 정도는 배터리 말고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를 묶고 가자 해서 소개를 드린 게 한미 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ISC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 2월 달에 15,000원 요 자리인데
이 당시에 어쨌든 이스페타시스가 10,000원에서 8,000원까지 빠질 때 결국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터리 몰빵도 좋지만은 일부 밸런스, 계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쪽을 어느 정도 20-30% 정도 비중을 가자 해서 이스페타시스 이걸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터리는 뭐 버블이다 어쩌다 무슨 향후의 전망이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죠.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내년에 대한 기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다. 오늘 시장이 올라갔다가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이거 또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시장을 잘 보시면은 2,300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더 치고 나갈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결국은 시장은 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종목 같은 게 오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배터리는 어제 확 올랐었고요. 그 얘들은 좀 주춤했었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오늘 좀 매물을 받으니까 얘들이 전부 다 신고가가 나왔어요. 신고가가 오늘 장중에 다 나왔고요. 결론은 HBM의 거의 최대 수혜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가 굉장히 좀 있고요.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보유 영역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서 따라가서 나는 이거를 한번 장기 미래 성장 뭐 해서 막 그렇게 한다라고 쫓아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제가 좀 자제를 시키고요. 분명히 AI 반도체 쪽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온다. 지금 가격은 저는 올라간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고요.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거는 시세를 즐기고 보유자의 영역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네, 우선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죠. 분명 가격적인 조정 이렇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 자 로봇주들이 2차 전지만큼이나 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공매도 금지 이슈에 전혀 강한 시세를 보였었거든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이제 로봇 중에 또 하나 뭐 있죠? 로봇이? 뭐 아무거나요? 아무거나가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아니 로봇주가 언제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딱 던지면은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로봇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로봇은 일단은 로봇의 대장은 그러니까 배터리 대장은 에코프로 뭐 BM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PCM 이렇게 하잖아요. 뭐 반도체 대장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듯이 이 각 섹터마다 대장이 있어요. 로봇의 대장은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다. 그리고 이제 서드 뭐 이렇게 세컨드 서드 이렇게 나가면은 뭐 유진 로봇이니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언급을 좀 드리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뭐랄까요 이제 글로벌 레하게 굉장히 좀 앞으로 장기 전망은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내년이나 뭐 내년 하반기쯤 뭐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을 이제 저는 선호하고요.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 특히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이제 나왔었는데 짧게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볼 때는 어쨌든 수익 또는 이제 손실이 크신 분들은 손실을 축소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유연함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털어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인 거는 좋지만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거 그거는 내후년 한 25년도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저는 좀 관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가질 거고요. 그 시기가 아마 제가 관심을 갖는 시기는 제가 처음으로 이 배터리 관심을 갖던 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때의 로봇이 이제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 내년 하반기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들어볼 텐데 다음은 펩트론입니다. 당뇨,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펩트론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잘 봐야죠. 자, 제가 신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선호하진 않아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지금 왜 고개를 숙일까? 아무튼 페트론 최근에 몇 안 되는 이제 신약 바이오 중에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 바이오 버블을 엄청나게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로 즐겨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대다수의 종목들은 다 맛이 갔죠. 그냥 그 상장 폐지도 되고 거의 뭐 아수라장이 돼 있죠. 그 중에 지금 살아남은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아직은 그 이 바이오 신약 바이오 기술 이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이거보다 더 좋은 쪽을 더 몰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올해는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어떤 시장의 어떤 안전판이 좀 되면은 다양하게 그런 부분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그런 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의 이제 그 이 대표적인 회사도 주가가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얘들의 어떤 그 이 기술을 어쨌든 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뭐 내 말까지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차트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굉장히 좀 그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월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적산병이 나오고 지금 적당히 눌러주는 선이 굉장히 좀 상승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눌림목을 주는 거는 긍정적이다. 얘가 말대로 이달 중순 전후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면은 한 번에 또 시세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보유의 영역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25,000원이 상승 이번에 요 큰 상승을 했던 거에 절반 정도의 기술적인 요인으로서는 아주 정석의 그 이 지지 라인을 밟고 여기서 다시 한번 수렴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5,000원이 또 지지 라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잉글우드랩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뭐 기초 화장품 쪽에 이제 그 이 뷰티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뭐 실적을 수반한 이런 쪽하고 이제 의료 AR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지금 실적 수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추세적으로는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정석의 차트를 계속해서 몰고 가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슈팅을 주는 그런 구간 없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연간 어떤 그 컨센서스 마찬가지로 향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익과 매출의 Q와 P의 증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게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일단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시총이 좀 작은 거는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을 수반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보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실적이 결국은 주가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5 종목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일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네. 이제는 강사님이시죠? 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명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흑돌이라고 하지 왜. 흑돌 강사님. 오늘은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잖아요. 탈출을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도록 할게요. 네. 자, 지수가 그 어제 하루 만에 20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렇죠? 2,300포인트에서 2,500을 찍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 동안 뭐 내리 그냥 주구장창 빠지는 주가가 한 달 빠진 거를 하루 만에 그냥 올려버렸으니까
자,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약 한 달여 정도부터 2,400하고 800선 그 이하로 내려오면은 기회다. 준비를 하셔라. 잡다한 주식들 다 던져버리고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2,300과 740을 찍고 돌아섰어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안 좋은 얘기가 극한적으로 나왔던 시기예요. 2,400이 장중에 살짝 깨졌고요. 740포인트가 장중에 살짝 깨졌었어요. 그날 나왔던 것이 온 사방의 방송은 뭐 2,000 깨진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 끝났다. 공포가 밀려온다. 하면서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저는 이제 아니다. 그냥 계속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무튼 지금은 가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격으로 뭔가를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부러졌잖아요. 한 2,500 전후까지만 좀 해주고 또는 좀 더 내가 이제 마음을 좀 열어서 2,4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선에서 어떤 그 이 지지구 볶는 바닥 지지기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나왔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빼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장고장을 딱 봤을 때 지수와 함께 내가 반등을 할 때 같이 반등을 해주고, 지수가 같이 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반응을 해주고 하는 종목인가를 봐야 돼요. 개별적인 종목을 가지고 오를까 말까 전전긍긍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시기냐면은 2,400 이하에서는 또 지금 오늘 뭐 지수가 이제 그 중반이잖아요. 그 이하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워낙에 방송 매체가 급등하는 종목들, 뭐 하루 만에 뭐 몇 프로 먹었네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주식을 사면 그 다음날 바로 올라야 되고 빠지면 절대 안 되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좌에 쌓이는 거는 종목 백화점이고, 뭐가 몇 프로가 빠지고 뭐가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물론 다 같이 상승을 할 때는 좋지만은 그렇지 않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죠. 근데 그거를 전전긍긍하는 그 심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좀 올라주면은 포트를 좀 더 이렇게 좀 다변화시켜서 향후에 어떤 지금 좋다는 것들 많잖아요. 반도체 좋다고 하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나는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이 있는 분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현금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반등할 때 내가 모르는 주식은 쳐내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자, 2,300, 2,400 포인트에서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봅니다. 결국은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도 소개를 그동안 계속해서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지나친 기대보다는 회복에 주력을 해야 된다. 특히 연말 연초까지는 여러분들 계좌가 이번 하락을 통해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1억이다. 근데 요번에 하락을 통해서 마이너스 30%, 40%는 뭐 기본이잖아요. 그럼 뭐 1억 투자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1억인데 지금 현재 최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0월 말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 7천만 원 정도 남아서 야, 이거 복구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복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하냐? 개별 종목들 단타 쳐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복구되지 않아요. 대 종목이 워낙에 많은 종목 중에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하셔야지 그게 폭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요번에 마이너스 30% 정도 됐던 계좌가 어제 하루의 반등만으로도 마이너스 10% 전후로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이 계좌에 어떤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마이너스 30% 계좌가 언제나 가나 이제나 가나 저래저래 했던 게 어제 한 방에 급등으로 마이너스 10%로 좁혀진단 말이에요. 지수는 더 많이 빠졌었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나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어쨌든 내 계좌를 연말 연초까지는 계좌 회복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계좌를 어떻게 하면 가지치기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 내년에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한배반투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지금 막 올라가는 거에 눈 뜨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회가 와요.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제가 올해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항상 그 기회의 마지막 그 부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늘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가 오니까 한두 달만 더 참으시면서 요 자리를 계좌 회복에 주력을 하셔라. 마이너스 30%짜리 마이너스 20%로 줄이고 마이너스 20%짜리는 마이너스 10%로 줄이고 마이너스 10%짜리는 본전 이상으로 해서 계좌 회복에 주력을 하시는 게 연말 연초까지의 여러분들이 전략이에요. 계좌 회복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포트 다변을 해서 올해 상반기 수익을 못 내고 하반기 계속 터지고 그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면은 그냥 회복이 충분히 되는 시장이 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번에 극적으로 지수가 2,300이 깨졌는데 거기서 그 미국 금리 연준 회의가 있었잖아요. 극적으로 동결이 나왔어요. 동결이 나왔는데 그 멘트가 굉장히 유효했죠. 앞으로 긴축, 추가 긴축에 대한 그 우려를 좀 잠식시킨 거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올해 한 해의 거의 그 이슈는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나고 있어요. 연초에 1월 3일 날 바닥을 찍고 2,668포인트까지 올랐던 7개월 동안 올랐던 그 원인도 이제 그 해봐야 금리 인상 해봐야 한두 번이지 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쫙 들어오면서 올린 거고 자 7월을 전후해서 연준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더 강한 긴축을 원한다. 그 멘트가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 외국인들은 자연히 평가손이 나오니까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거고 그걸 이용해서 공매도는 또 난리가 났죠. 공매도 엄청나게 이제 때려대고 그게 지난 3개월의 부분입니다. 근데 요번에 연준회의에서 극적으로 그 부분이 동결 그리고 앞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화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추가 긴축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없으니까 환율이 즉각 반응을 했죠. 어제 그제 환율이 보면은 1,300원이 깨졌어요. 자, 여기 보면 지난 4일이죠. 지난 4일 동안 요 환율 차트인데 1,35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4일 만에 1,300원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은 흔히 급락이죠. 자, 지난해 2022년도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마찬가지로 환율이 급등이죠. 자, 그리고 이게 10월 초입니다. 작년에 바닥 찍은 지수, 고점이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자리가 1월 달에 우리가 시장 바닥을 찍은 시점이에요. 그 뒤로 완만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요번에 환율 방향을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는 연준의 어떤 그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멘트가 동결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 뒤로 4일 동안에 급락이 나왔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급등이 나왔죠. 5일 연속 급등이 나왔어요. 그게 결국은 이번 시장의 해답이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번 시장의 환율을 잘 보시면 오늘 환율이 1,300원 살짝 넘어가니까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죠. 근데 장 후반에는 또 외국인이 약간 또 매도세를 주춤했고요. 그런 자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지수의 위치를 좀 보셔야 돼요. 지수의 위치를 좀 보시는데 지수의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뭐 8월 요때부터 해서 양시장이 뭐 코스피 같은 건 거의 한 15% 빠졌고요. 15% 빠졌고 코스닥은 2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당연히 30% 40% 마이너스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요거 하나로 반짝한 걸로 마이너스 30% 계좌가 마이너스 10%로 딱 좁혀져 버리죠. 그만큼 시장은 요번에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미국의 S&P 500도 약 11% 정도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5일 연속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어제 하루 약간 주춤했죠. 여기서 좀 눌림목 그런 부분이 가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V자로 모두가 원하는 이런 V자로 가려면은 시장에 좀 더 강력한 유동성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누가 봐도 이건 시장이 부러진 거잖아요. 이 부러진 시세는 이렇게 해서 수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라운드 바텀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빠진 주식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그 연말 연초 정도까지는 계좌 회복에 주력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지수의 월봉입니다. 자, 지수의 월봉인데 이 동그라미 쳐놓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그 시장 전체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죠. 자산 가치가 0.8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0.8에서
1.2 정도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이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못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바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시점 0.8 미만이 됐던 시기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되고 여기 작년에 한참 인플레이션이 극성될 때 딱 요 자리고 자, 요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요 자리가 또 20년 이평선입니다. 20년 월봉상 20년 이평선인데 이 자리가 오면은 항상 바닥 지지기라고 올랐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도 급등을 했고요. 지난해 9월, 10월 달에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딛고 일어났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게 지금 현재 이 지수대가 왔다. 현재도 이 지수대가 왔습니다. 2300포인트에서 약 50에서 100포인트 정도 남은 자리가 20년 평균치 자리예요. 그러니까 급등이 그냥 나오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연준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이 스탠스가 우호적으로 좀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지금 내년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나왔어요. 결국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할 때 극적으로 그것도 주말을 끼고 그렇게 나오는 게 이 시장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염려하지 마셔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들 계좌가 천천히 회복이 돼 나가시고 진행이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특히 미국 시장을 많이 보잖아요. 미국 시장을 많이 보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얘들도 올해 굉장히 독주를 많이 했죠. 미국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같은 시기에 고점을 찍었어요. 7월 27일 날. 우리가 그 코스닥이 7월 26일 날 고점 찍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8월 1일자로 고점을 찍었어요. 얘네는 7월 27일이에요. 자, 4,600포인트 찍고 나서 결국은 하락 우파동을 해서 마무리된 게 딱 3개월. 우리랑 똑같아요. 여기서 5일 동안 연속으로 급반등이 나온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하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얘들도 한 4,000포인트 전후 부분이면은 거의 뭐 미국 지수가 거의 고점에서 10% 전후가 빠지면은 거의 급락이라고 하죠. 급락. 우리는 뭐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뭐 고점 대비 10% 아유 그 정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15에서 20% 정도는 돼야지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동행에서 빠졌고요. 그 시기가 결국은 글로벌 긴축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 부분에서 빠진 자리예요. 그럼 얘들도 같이 반등을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연준회의 이후예요. 그렇죠? 기업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얘들도.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놓고 보면은 이 자리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그 지난 9월 달에 민기적되다가 빠진 자리. 자, 우리가 그 N자형으로 빠지는 패턴을 이렇게 하죠. 이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반등을 줘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미뤄진 거죠. 미뤄진 거. 자, 미뤄진인데 요번에 반등한 자리가 9월 달에 빠지고 10월 달에 약간 반등한 자리, 언덕 자리 하나, 작은 언덕 자리 하나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하죠. 역배열된 상태를 다시 정배열로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언덕을 형성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들 종목들도 다 보시면요. 뭐 에코프로든 뭐 다 포함해서 보면은 요 자리가 전부 다 오늘의 반등 자리예요. 어제 오늘의 반등 자리. 지수도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량 소화를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가 될까요? 지금 공매도도 금지됐고요. 신용은 지금 뭐 거의 4조 원 가까이 털렸어요. 거의 한 달 반 사이에 신용이 거의 그냥 4조.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뭘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기관들, 외국인들 갖고 있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물량. 자,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물량을 매도를 할 때 어떨까요? 매도를 할 때 가격이 와야지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개인 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또 한번 흔들고 또 불안 요소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실망매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환율에 의존을 많이 하죠. 환율.
환율의 어떤 그런 그 패시브 자금 같은 거 환율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요. 자, 국내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그냥 뭐 이 선물 옵션과 파생과 연계된 그런 매물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연기금이나 뭐 상호펀드,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장기 펀드니까 그렇게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차익,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산 사람들이 있고 또 갖고 있지만은 또 빠질까봐 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매물을 다 소화시키는 과정이 결국은 수렴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그런 자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흔들리지 말고 빠지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구나, 그렇게 보셔도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시장에서 그다지 큰 욕심을 내지도 않았는데 회복을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애석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하반기 시장 전략들 그리고 내년도 시장 전략들 정말 알차게 채워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회복을 넘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문종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라고 하는데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전략들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이유에서 들고 오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네. 한번 짚어주시죠.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지수를 사는 거죠, 지수. 쉽게 말해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1% 오르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2%가 오르는 거죠, 2배. 그래서 동종목을 이제 가져왔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빠지면 오르는 거는 인버스라고 하죠. 인버스가 있고요. 자,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지금 지수가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서 더 흔들린들, 어쩐들, 우리가 2300 깨지는 것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PBR의 거의 하단부다. 20년 평균선을 봐도 그냥 데이터로 나오는 그냥 하단선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종목들도 거의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그런 상태의 지수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이어나가는 몇 개의 어떤 소수의 종목군들도 있지만은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은 뭐 빠진 것도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배터리가 앞으로 장기 성장이 좋다, 이번에 그 일시적인 부분이다 해서 사기에도 요번에 빠지는 하락을 3개월 동안의 하락을 보니까 그것도 겁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수는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지수는 오른다예요. 오른다. 지수는 일정 부분이 올라. 그래서 요게 오른 다음에는 어떻게?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수, 특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안전판이 돼야지 시장 전체를 이끄는 주도주. 흔히들 현재 시장이 빠지는데 오르는 종목이 주도주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일부 테마주들이 이게 주도주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테마주예요, 테마주. 쉽게 말해서 지난 상반기에 막 그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2600포인트를 넘어서서 뭐 2700을 가느니 2800을 가느니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도로 해서 쫙 한번 땡겼고, 에코프로비엠을 통해서 쫙 올렸고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지수를 이끄는 거를 큰 주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주. 흔히들 무슨 거기 사이에 무슨 나오는 뭐 AI 무슨 뭐 인공지능 테마, 그게 주도주다. 주도주 뜻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이 단타, 그냥 종목 가지고 종목 매매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요. 많이 해보셨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레버리지 지수를 사는 거는 1년에 보통 한두 번, 두세 번 많으면은 그 정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자, 15,000원 이하부터 15,000원 이하부터는 빠지면 빠질수록 모아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어느 정도 텀이 돼서 주도주. 그러니까 올해 연초처럼 배터리가 주도주 해서 이제 배터리를 살 수 있는 때가 이제 기다려야 줘야 돼요. 반도체가 좋다고 한들 지금 여기서 확 치고 나갈까 확신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가 될지 배터리가 될지 또는 뭐 흔히 하는 뭐 제약 바이오가 될지 어쨌든 간에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이 망가지고 나서 전체가 쫙 오르는 거, 그 섹터의 전체가 오르는 거를 주도 섹터라고 하고 그 안에 선봉으로 나서는 게 주도 대장주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주도주 없는 조정 장세. 근데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은 번쩍번쩍 되는 거 있고 방송 딱 틀어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기법을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 솔깃하잖아요. 내 계좌는 다 망가져 있으니까 야 저거 하면 빨리 먹겠다 하고 또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날 갑자기 막 박살났던 그 배터리가 급등을 하니까 야 이거 다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못 샀는데 어떡하지?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냥 내가 못 사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오늘 빠지잖아요. 그게 지금의 조정장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지지고 볶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냥 계좌를 복원하는 정도에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현금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 15,000원 이제 15,495원인데 이 15,000원 밑에 또 한 번의 눌림이 온다 하면은 요번에 찍은 게 13,560원인가요? 13,600원 정도까지 찍었는데 500원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내가 모아간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가 한 14,000원 초중반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게 지수가 여러분들 그 반도체 좋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뭐 앞으로 AI가 해서 어쩌고 뭐 하고 내년에 뭐 HBM이 어쩌고 막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했지만 좋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오르면은 지수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야, 그 무슨 뭐 다른 거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별로 안 좋게 본대. 그렇지만 반도체는 좋게 본대요. 웃기는 소리죠. 반도체가 오르면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는데. 그러면서 지수가 2천 빠진대요. 반도체는 좋아 보이는데 지수가 2천 빠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제가 노란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제 지표가 이미 6월달 재고 바닥을 찍고 9월달에 산업 생산이 돌고 있고 10월달 수출 지표가 13개월 만에 돌고 있어요. 우리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3분기 실적 나왔지만은 반도체 D램이 회복을 해버렸어요. 돌아 나가죠. 자, 배터리가 지금 죽쓰고 있지만은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얘네는 어떻게 해요? 수익은 났지만은 기대치보다 낮은 거죠. 광물 가격 때문에. 그럼 광물 가격이 지금 바닥이고 4분기가 바닥일지 지금이 바닥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바닥이야. 그럼 얘들이 2분기가 걸리든 3분기가 걸리든 돌아 나가면은 결국은 얘들도 실적이 좋아져요. 캐파 증설에 있으니까. 배터리, 반도체 결국은 양대 축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얘들은 가지고 있으면은 레버리지 지수를 사고 있으면은 최소한 20-30%는 안전 보장이 되고 그 시점 가면은 아마도 반도체든 배터리든 주도주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갈아탈 수 있는 안전하게 수익도 내고 갈아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서야 또 주도주도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 시장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전략, 구체적인 전략은 아래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입장하시고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이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동치는 연말 장세 최선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강의를 들어봤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